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 서울이 따로 정해져 있는 위에서 정해졌으니까 과밀 억제권에서는 서울 제외하고 따져봐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광역 있어요, 광역. 광역.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이, 제가 이제 그 밖의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 때 그 밖이라기보다는 기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타로 해놨습니다. 자, 이 지역 구분, 이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광역,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역 구분은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수도권이라는 곳에요. 수도권이라는 곳에 서울 있죠, 서울. 서울. 이 부분도 서울입니다. 이 부분,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부,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이렇게 인천, 경기도 다 아우러서 수도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수도권 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때는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이렇게 해야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구분을 또 알고 계셔야 이 지역 구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구분이 되겠죠. 뭐 대놓고 생각 없이 외우자고 하면야 뭐 별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지역 구분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있고요. 광역이 있고요. 그 밖에 기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죠. 여기에 어떤 임차인,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 임차인을 최우선 변제해주는 기준이 이렇게 서울, 과밀, 광역, 이렇게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지역에서 한 가지만 더, 이게 과밀은 위에 서울이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광역도 위에 과밀은 빼고 또 한 가지 군, 광역에 구가 있고 군이 있잖아요. 군도 뺀다. 군도 뺀다. 예. 군은 규모가 구보다는 작다인 거잖아요. 요 작은 건 빼고 광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지역은 요런 정도로 이해를 구분해서 하면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울, 과밀, 광역 이렇게 그 밖까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요 정도 소규모이면 그때 전부가 아니라 그 얼마 딱 정해져 있겠죠. 그 중에 최대 요 정도까지. 서울은 단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에 0.8이니까 4,800만 원. 0.8이니까 2,8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인법은 좀 먼저 우선적으로 상인법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예컨대 서울이 10억, 환산해서 보증금이 10억 정도 돼버린다 그러면 9억 넘었었죠. 초과해버렸죠. 이건 법 적용 자체가 안 돼요. 일단은 9억 이하로 들어와야 최우선 변제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강조해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단순하고 기본인 이걸 놓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워요. 좀 놀랍기도 하고. 자, 여튼 그렇고요. 그 법 적용 자체를 따져볼 때는 여기 과밀억제권은 6.9. 그러니까 6,900만 원이죠. 5,400, 3.7, 3,700만 원. 네. 그 법에서는 0까지 하고 10,000원 붙이는데 표를 정리하면서 제가 단위를 1,000만 원에서 끊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 얼마 이렇게 표현한 게 몇백만 원은 점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래야 뭔가 좀 단정한 모습으로 나중에 암기를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최우선 변제
그 상임법 법 적용 기준부터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상임법의 최우선 변제 그리고 주임법의 최우선 변제까지 요 전체를 이렇게 애우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최소한 이것도 좀 애우라고 권하기조차 어려워들 하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끙끙대고 좋은 그 암기법을 찾아내면 또 의외로 쉽게 또 이게 돼요. 고생은 제가 했으니까 같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찾아낸 그 암기 그 방식, 암기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지역 구분 됐고, 그 다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사실은 암기 코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까지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 근본이 중요한 거지, 뭐 수치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돼가지고 수치야 뭐, 자기 확신을 위해서라도 펼쳐보고 확인하는 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또 변하기도 하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그때 또 변하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변해서. 왜? 주택값이 바뀌고 상가 건물값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계속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달라지지. 그 달라지면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 형편이다. 방금 전에 지역 구분은 말씀드렸어요. 지역 구분을 말씀드렸고 자 이제 암기 도식으로 넘어올게요. 암기 도식으로 넘어오면 자 여기 지역 구분이 일단 있었죠. 그리고 여기 상임법 주임법과 상임법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이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위해서는 이 흐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으니 법 자체의 적용 범위는 뭐에만 해당된다? 상임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예요? 최우선 변제 기준. 어떤 임차인 어느 정도 보증금을 묻은 건넨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는 아니고 그중 일부를 자기 보증금 중에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설정이. 지금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요 수치들을 이제 애우면 좋겠죠. 범위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중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전에 요 지역 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서울, 과밀, 기타. 마찬가지로 상임법도 서울, 과밀, 광역, 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구분에서 이 과밀의 경우, 주임법에서 과밀의 경우에는 거기에 살짝 추가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요거까지야 어떻게 외우겠어 이러실 테지만 한번 암기라는 게 방법만 잘 찾으면 그 범위가 무색하게 된다. 애워내지면 그거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자, 요런 거. 또 상임법으로 넘어오면 이런 지역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산 1, 인천 2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적용이 2라고 돼 있고 법 적용 범위 1로 돼 있잖아요. 이 법 적용 범위 따질 때 이 과밀에는 부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은 또는 부산에서 중개업을 해야 된다면 부산은 어느 순간에 과밀로 간주가 돼요. 과밀 억제권으로. 어느 단계에서 법 적용할 때 부산. 예, 느낌이 일관되죠. 또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인천이 과밀 억제권으로 간주가 되어서 법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과 인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난 그것까지는 못 외우겠어. 그러시기 전에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외워지는 만큼 외우시면 돼. 뭘 미리 다 차단을 합니까? 방법 알려주면 그대로 외워질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상임법의 경우에는 광역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지역들이, 법 적용 관련해서는 이런 지역이 추가가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적용할 때, 최우선 변제 적용할 때 이런 지역이 이런 지역이 광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일단 요거예요. 요게 이제 지역이 정리가 되면 요 부분 임차인 범위 그리고 그 보증금 일정액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 적용 범위가 상위법에서는 먼저 따져봐야 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거는 욕심이 있으신 분은 해당 부분을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밀억제권, 주임법에서 과밀억제권은요, 이거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과하게, 과화, 넘치는 과하게 화내면 김이 새요, 금세. 그러니까 과화, 김새용. 이거 화성, 세종, 그 다음에 용인, 요런 앞에 약자들이거든요. 그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앞자를 보면 대충, 떠올릴 수 있는 앞자들만 따서. 근데 여기 경우에는 안자가 안사 이렇게 되는데 안산 말합니다. 안산. 네. 일단 그렇게 두고 그걸 한 번씩만 원래 어느 지역의 약자인지 따져보면 알겠죠. 과하 김세용. 과하게 화내면 금방 김세요. 과화 김세용. 그 다음에 광역은요. 광 하면 광. 고돌이 생각나면 딱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외울 때도 참 좋아요. 광파의 평안. 광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고돌이 이제 고돌에서 광 팔고 나면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광파의 평안. 예. 광을 파니 평안하다. 주임법에서는 이 파는 겁니다. 광 파니까 평안하다. 이면 지역이 벌써 따라서 딱 달라붙잖아요. 화, 김세용. 광파의 평안. 이렇게. 예. 평은 어디겠어요? 짐작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임법으로 넘으면 상임법은 이제 팔고 사고 뭐 이런 관련 건물 아닙니까? 상가 건물. 이 광역과 관련해서 이 법을 따질 때, 법 적용해 마라 할 때는 과밀에서 부산이 추가가 되듯이 안파세용화 이런 게 추가가 됩니다. 뭐냐? 안파세용 환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에서 주임법도 고돌이 광 생각이죠. 광파니까 평안하다. 광파의 평안. 엄청나게 머리 많이 굴려보고 만든 암기 코드입니다. 예.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제가 많이 양보하고 워낙에 고난이도 암기 내용이라 많이 양보하고 제가 좀 지양하라고 하는 암기법을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지금 동원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광역 중에 광역에서 최우선 변제 실제 적용할 때는 관광용 김안사, 안파세용 환하게,
누가 이제 팔려고 하면 관광용 김은 안 사요. 광룡김 안 사요. 예. 그래서 그 광역시가 상인법과 결합될 때 추가되는 지역, 법 적용 자체는 안 파세요 화나게, 안 파세요 화나게, 법 적용 안 하세요 화나게, 안 하세요, 안 파세요 화나게, 요 느낌. 예. 팔려고 하는데, 정작 팔려고 하는데 광룡김 안 사용, 김 안 사용. 예. 김이 어딘지 아시죠? 김해, 예. 안산, 예. 광주, 예. 용인. 이 지역들을 요렇게, 근데 상인법이 좀 복잡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저기 원래 기본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까지 그 되새김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예. 그러니까 상인법은 법 적용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따지는 거니까 법 적용할지 말지 광역시로 관주되는, 그 전에 과밀 억제권으로 관주되는 지역도 있었죠. 그 다음에 광역시로 관주되는 광역시 아닌 지역,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다. 요 흐름 자체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법조문에서 요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그냥 복잡하고 현란하고 어지럽기만 하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부터가 문제예요. 정리는 제가 했고 또 암기 코드까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고충은 제게 남기고 제가 이제 해소해 드릴 테니까 좀 드시기 바랍니다.